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일세를 풍미하였던 여배우 최은희 선생이 별세하였습니다. 만 92이었습니다. 남편 신상옥 감독이 별세한 지 12년 만입니다. 저는 이 두 분과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영화배우, 영화감독으로서 두 사람을 만난 것보다는 북한에 납치되어 가지고 북한에서 영화를 찍고,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의 육성 녹음 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세계에 알리고, 비엔나를 통해서 극적인 탈출을 하고, 그 뒤에 한국에 와서는 김정일, 김대중 정권에 매우 분노하는 그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또 그 유명한 테이프, 김일성, 김정일과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를 제가 편집장으로 있을 때인 1995년 10월로 월간조선에 부록으로 내었습니다. 이것이 김정일을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1차 자료입니다. 김정일의 육성이 세계에 널리 알려진 것은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한 번도 김정일의 육성이 북한 방송에서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책도 월간조선에서 펴내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인터뷰를 하고, 또 황장엽 선생과 신상옥 씨 두 분의 대담도 주선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분들의 말년에 제가 하나의 관찰자로서 끼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신상옥 감독이 만들고 최은희 씨가 주연한 그 영화들을 보면서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최은희 씨는 1926년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17살에 극단 아랑에서 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한국적 미인의 전형이죠. 그 외모가. 1947년 영화 새로운 맹수로 데뷔를 했고, 그때 만난 촬영 감독과 결혼을 했습니다. 6.25 전쟁 때 이 최은희 씨는 목포에 있었는데 가족이 걱정되어 가지고 6월 27일 날 기차를 타고 서울에 왔다가 바로 이 억류가 되어 가지고 북한 인민군의 경비대 협조단에서 연극을 했습니다. 강제로 연극을 한 거죠. 그러다가 유엔군의 총반격이 있으니까 북한군이 최은희 씨를 끌고 북한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평양 순천 근방에서 탈출해 가지고 이번에는 국군의 품 안에 안겼습니다. 국군의 정훈 공작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6.25 때는 이 문필가라든지 예술가들이 국군의 어떤 부대에 소속이 되어 가지고 국군이 잘 싸우도록 격려하는 그런 역할을 할 때였습니다. 두 번째 남편 신상옥 씨를 만난 것은 1953년 다큐멘터리 영화 코리아를 찍으면서였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이후 23년 동안 130여 편의 영화를 같이 찍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이 아이가 없었습니다. 꿈, 지옥화, 춘희, 로맨스 빠빠, 백사부인, 성춘향, 사랑방송님과 어머니, 로맨스 그레이 등이 이때 나왔습니다. 특히 이 성춘향은 어떻게 보면 최은희 씨의 라이벌인 김지미 씨가 그때 나온 다른 영화와 이게 대결을 했는데 성춘향이 흥행에 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말 되면은 두 사람 다 위기에 처합니다. 우선 신상옥, 최은희 씨 두 사람이 이혼을 했습니다. 신상옥 씨는 다른 여자 배우하고 동거를 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러다가 1970년대 말에 김정일의 영화광입니다. 김정일은 영화광 김정일의 지시를 받은 이 공작대가 홍콩에서 최은희 씨를 유인을 해가지고 납치를 해갑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1978년입니다. 신상옥 씨가 수소문을 하면서 홍콩에 왔을 때 또 신상옥 씨를 또 납치를 해갑니다.
나중에 김정일이가 그 육성 녹음 테이프에서 공개를 합니다. 왜 납치해 갔느냐? 신상옥 씨를 데려가기 위해서 먼저 최은희 씨를 납치했던 것입니다. 그때 한때 한국에서는 신상옥 씨가 자진월북했다 하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는 나중에 탈출한 뒤에 신상옥 씨의 증언과 우리 안기부의 자세한 조사에 의해서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신상옥 씨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납치된 것이 사실입니다. 신상옥 씨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영화광 김정일의 적극적인 후원하에서 이 신상옥, 최은희 씨는 거기서 영화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좋은 영화도 만들었어요. 사실은 북한 사람들은 지금도 그때 신상옥 씨가 만든 영화를 지금 물론 그 뒤로는 상영 금지가 되었지만은 그리고 국제적 상도 받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녹음한 걸 보면은 김정일이가 신상옥 씨를 아주 연장자로서 깍듯이 대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왜 납치를 했느냐 하면 북한 영화가 아주 이거 사회주의적 타성에 묶여가지고 생산성이 없다. 그러니까 신상옥 감독을 통해서 북한 영화를 한번 개혁해 보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정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회주의의 문제점을 가차없이 이야기합니다. 놀랄 정도입니다. 사회주의에서는 뭐 월급 제대로 나오고 월급 뭐 일 안 해도 나오고 하니까 시나리오 쓰라고 하면은 별장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가서 뭐 몇 달 걸려도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데 한국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한국 영화를 동경하고 북한 영화를 아주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김정일이가 무슨 마음을 바꿔가지고 개혁 개방을 하겠다는 걸로 오해를 하면 안 되죠. 또 여기에 그런데 신상옥 씨는 북한에 끌려간 다음에 금방 최은희 씨를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둘 사람 다 따로따로 수용돼 있는데 신상옥 씨는 2번 탈출을 했습니다. 하다 붙들려가지고 이 감옥에 가서 거기서 4년을 또 살았습니다. 4년을 또 감옥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4년이 지나서 김정일이가 최은희 씨와 신상옥 씨를 만나게 합니다. 이건 무슨 영화죠. 사실은 이 2분은 영화보다 더 극적인 삶을 한반도의 이 냉전 분단 역사 속에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배우처럼 연기하면서 살다가 간 분입니다. 이 소설감이죠. 누가 이 소설의 대상, 2분이 남긴 책은 참 흥미롭습니다만은 그보다 이 문학적인 터치가 필요한 삶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 사람이 만나서 김정일의 후원하에 한 2년 정도 영화를 만들다가 처음부터 이 신상옥 씨는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나중에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대우도 잘 받고 한국에서는 푸대접 받았는데 북한에서 영화를 찍기 위해서 실제로 열차를 폭파시키는 것도 보여주고 했는데 왜 탈출했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 기자처럼 자유만 누린 사람은 모른다. 자유가 속박되었을 때, 특히 예술의 자유가 속박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깝깝한지를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자유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개성이 강하고 영화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특히 이 예술의 자유를 속박하는 데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분노하는 분이었습니다. 자유에 대한 갈구죠. 자유에 대한 갈구.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궁정 감독처럼 대우를 받으면 뭐합니까? 그런 삶은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탈출을 결심하면서 탈출을 했을 때 내가 돌아가면 틀림없이 자진해서 월북했다는 오해를 받을 텐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김정일의 대화를 녹음하는 과정에서 김정일이가 신 선생을 모셔오기 위해서 먼저 최은희 선생을 데려왔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말하면 신상옥 선생으로서는 면죄부의 증거를 얻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1986년,
1986년에 비엔나를 통해서 비엔나 대사관, 비엔나에 있는 미국 대사관으로 탈출합니다. 그 뒤에 한 3년 정도 미국 CIA의 관리를 받으면서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노태우 정부 때 돌아온 거죠. 제가 신상욱 씨를 처음 만난 것은 1989년입니다. 9년. 제가 월간조선 기자로 있을 때 북한에 대해서 취재를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한항공 폭파범 김현희 씨를 처음 인터뷰한 그 계기가 돼가지고 내가 북한에 대해서 정말 모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상욱 씨를, 조선일보를 방문한 신상욱 씨, 최은희 씨 두 분을 만난 자리에서 제가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아니, 김정은과 같이 파티에 참여하고 김정은이가 한국 노래 부르고 김정일입니다. 참, 김정일이가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도대체 김정일은 그 집단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딱 한마디를 했어요. 북한 노동당 정권 하지만은 마적단입니다. 마적단이 북한이란 마을을 점령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파티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했습니다. 마적단이라고 했어요. 그 이상 북한 노동당 정권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은 마적단입니다. 마적단은 뭡니까? 어떤 마을을 점령을 하면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오로지 노략질 하는데 모든 것을 다 하죠. 노략질과 계속해서 마적단으로서의 위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 이론, 그것은 공산주의에서 오는 게 많죠. 그 속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신상욱 씨 말년을 지켜보면서 이 김정일을 가장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김정일의 굴복한 평양회담을 통해서 국민 몰래 4억 5천만 달러를 김정일이 해외 비자금 계좌로 보내준 다음에 김정일을 만났으니까 약점 잡힌 상태에서 김정일을 만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6.15 선언이라는 이 망국적인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신상욱 선생처럼 김정일을 미워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경멸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분 있어요. 그건 황장엽 선생입니다. 황장엽, 신상욱 두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퍼주기 정책 또는 햇볕 정책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신랄해. 또 두 분은 그것을 글로 썼어요. 그 어려운 이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할 때도 두 사람 글을 쓴 사람입니다. 저는 그 감시를 받고 있었던 황장엽 선생과 마치 비밀 접촉하듯이 해가지고 만나서 그분 인터뷰를 하고 그분이 쓴 글을 받아서 월간조선에 내기도 했습니다만 그 같은 시기에 신상욱 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 4월호로 기억되는데 그때 월간조선에 신상욱, 황장엽 두 분의 만남을 제가 주선을 해가지고 대담한 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사회를 보았는데 이렇게 제가 신상욱 선생한테 물었습니다. 신 선생께서는 김정일 측근들이 남한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하셨죠. 그 심리가 남한을 동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만만하고 경멸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황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장엽 선생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김정일이가 현대 감각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또 남한 것을 다 알고 투쟁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이죠. 우리에게도 남한 영화를 새벽까지 보여주곤 했습니다. 신상욱 씨는 김정일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영화 찍는데 김정일이가 왔는데 그 영화 출연자들이 김정일이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막 환호를 하니까 김정일이가
신상옥 씨 귀에다 대고 신 선생 저거 다 가짜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럴 때 등골이 오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은 북한 노동당 정권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그렇게 무자비한 짓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김정일의 아주 묘한 인간적 측면을 알려준 사람입니다. 이 신상옥 선생은 2000년 6월 김대중 김정일 회담 이후에는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계속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글도 쓰고 싶고 이랬는데 2001년 10월 김대중 정권 때입니다. 김대중 앞 공개장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그 바탕 위에 지은 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평양선언대로 통일한다면 반드시 내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이 밝혀진 이후에,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퇴임을 앞둔 2003년 초에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울간조선에. 제목이 김대중 대통령 앞 마지막 편지. 노벨상을 위해 민족을 판 당신을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벨상을 위해 민족을 판 당신을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거짓투성이의 남루한 옷을 걸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일생 단 한 번이라도 솔직해져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국민과 세계를 향하여 사죄할 것은 사죄하여 국가의 위신을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이제 막 출범하는 새 정부로 하여금 당신이 파놓은 늪에 빠져 허우거리게 하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도 김대중, 김정일이 판 늪에 빠져버렸죠. 신상옥 감독은 북한에서 배운 게 하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 욕을 그렇게 많이 하던 분이 하나 뭘 배웠느냐, 이렇게 솔직하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남한에 있을 때는 로맨티시즘이나 센티멘탈리즘 이런 거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북한에서도 김정일이가 나에게 정치적 영화를 만들라는 주문을 안 해요. 그런 강압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영화들이나 과거 카프, 일제시대 사회주의 문학 조직입니다. 카프 계열의 작품들을 보게 되었고 어느 정도 사회적 개안을 했습니다.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걸 2개 만들었습니다. 하나가 소금이고 탈출기라는 영화입니다. 하지만 그 공부가 너무 값이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상옥 선생은 영어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념도 정치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납북되어가지고 북한에서 영화를 만들다가 그리고 탈출하다가 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이념적 인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인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당시 대통령을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말기에 이 신상옥 씨는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이 개안을 한 덕분인지 모르지만은 김대중 씨를 비판할 때는 자기를 탄압했다고 자신이 생각하는 박정희 대통령을 오히려 높게 평가를 하는 그런 대치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신상옥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2006년입니다만은 문상을 갔더니 그때 장례위원장은 역시 유명한 배우 출신인 신영균 씨가 맡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부인 최은희 씨가 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돌아가시기 전에 최 여사가 신 감독을 병원에서 간호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여보 내일 다시 올게요라고 했더니 신상욱 감독이 문으로 향하는 부인 최은희 씨에게 이렇게 곁으로 오라는 눈신호를 보내더랍니다. 그래서 갔더니 신상욱 감독이 누운 채 최 여사의 손을 꼭 잡더라고 합니다. 최 여사가 이왕 손을 잡으려면은 꽉 잡으세요라고 했더니 손에 힘을 주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인사였다고 합니다. 제가 신 감독님은 김정일이 최후를 보고 가셔야 했는데 라고 위로를 했더니 최 여사도 그렇게 말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최은희 여사는 김정일의 최후, 자신을 납치했던 김정일의 최후 2011년에 죽었으니까 최후를 보고 갔는데 어떻게 보면 김정일보다 더 무도한 그 아들이 집권을 했으니까 아마 편한 마음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세가 드셔도 항상 영화배우로서 남한테 추하게 보여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긴장감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신상욱, 최은희 두 분은 영화를 통해서 많은 한국인들, 특히 개발연대에 고생하던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했고, 그리고 납북 탈출을 거친 다음에는 북한 노동당 정권의 진실을 알리는데 하나의 고발자로서의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한쪽은 배우와 감독으로서, 또 한쪽은 현대사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두 역할을 동시에 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화보다 더 극적인 인생을 살았지만은 진정한 배우, 진정한 감독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발의는 19일 오전 8시 서울 성모병원입니다. 연락처는 02-2258-5940, 02-2258-5940. 발의는 19일 오전 8시 서울 성모병원에 빈소가 있습니다. 최은희 씨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